네, 증권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 증시부터. 근데 빠졌어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0.47, S&P 500이 마이너스 0.43. 다우 많이 빠졌다. 다우가 많이 빠졌네. 다우가 마이너스 1.01, 너셀이 마이너스 0.91. 다우하고 너셀이 크게 빠졌네요.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덜 빠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다우가 너셀이 거의 1% 빠졌으니까. 네, 유럽 증시도 하락했어요. 프랑스 깎고 지수만 좀 선방해줬네. 이탈리아 밉주 지수가 살짝 빠졌고, 영국의 푸시 지수는 마이너스 0.57, 독일의 닥스 지수. 근데 유럽 증시도 빠졌는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지수 자체로 보았을 때는. 아시아 증시도 빠졌죠. 어제. 아시아 증시를 이걸로 봅시다. 네, 아시아 다우 지수. 그러니까 아시아 통합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아 증시는 마이너스 1.05% 빠졌어요. 니케이 1번 마이너스 1.24, 항생지수 마이너스 1.69, 상하이 중국 마이너스 0.02, 살짝 빠졌다. 센섹스 인도 마이너스 0.27, 싱가포르 마이너스 0.17. 좀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뭐 오늘 그 증시는 하락한 거지. 그리고 하락 종목 개수가 많아요. 2,000개가 넘었어. 2,076개가 하락했고 상승 종목 개수가 1,041개야. 하락을 많이 했지. 그리고 오늘 그 방송 제목에도 이런 이야기 했잖아. 월마트 실적 전망 하회에 이렇게 많이 빠졌다. 그래서 월마트가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6.44. 진짜 많이 빠졌다. 야, 폭락인데 월마트? 야, 이거 뭐냐? 밑꼬리까지 줬다. 야, 진짜 폭락이다. 마이너스 10.7 하나까지 빠졌네요. 그러다 지지한다 밑꼬리 잡아주면서 지금 올라온 거네. 와우. 그동안 월마트 잘 올라왔었는데. 그나마 엔비디아는 선방해준 부분이 있긴 있네요. 엔비디아가 좀 선방해줬다. 그래도 약간은 조정의 모양새가 있죠. 그 섹터로 볼게요. 섹터로 보게 되면은 에너지가 선방해줬죠. 0.97. 리얼 리스테이트 부동산 쪽 0.69, 헬스케어 0.5, 유틸리티 0.02. 어제부터 약간 경기 방어주 쪽이 선방해주는 모양새가 있어요. 에너지가 최근에 그 유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유가에 대해서는 좀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에너지가 세미컨덕터. 근데 반도체도 선방해주긴 해줬습니다. 0.38. 테크놀로지 하드웨어 앤 이큐먼트 쪽. 이쪽은 0.18.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은 마이너스 0.70으로 빠지고. 멀티레도 빠지고. 인더스리얼, 산업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도 빠지고. 커스터머 스태플스가 빠졌어? 필수 소비 쪽? 그 월마트가 빠졌으니까. 커스터머 디스크레션의 임의 소비재 테슬라 빠졌죠. 마이너스 1.10. 파이낸셜 금융 쪽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섹터는 뭐냐면은, 이게 제가 저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증권시장 분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게 자꾸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프레싱을 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연준은 또 연준의 정책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데이터 보고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네, 반갑습니다, 눈치님. 어,
근데 이제 금리를 연준에서 인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권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렸던 방법은 연준에게 뭐 법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오늘 상황이 약간 그런 모양새가 나왔어요. 그 월마트의 실적 전망치가 예상보다 전망치보다 하회했고, 그리고 이제 경기 선행 지수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경기 선행 지수도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의해서 오늘 이제 증시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채권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니까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데가 리얼 리스테이트, 부동산 쪽하고 헬스케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선방하면서 올라갔어. 그런 모양새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 금리 인하는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채권 금리를 좀 살펴볼까요? 어디 갔냐? 채권 금리. 요건가? 달러 인덱스고. 이걸로 보는 게 더 직관적인 것 같아서. 따라라. 예, 보시다시피 살짝쿵 내려왔죠. 근데 채권 금리도 내려오고 달러 인덱스도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예. 하여간 채권 금리 내려오니까는 달러 인덱스도 내려왔어.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다 보니까는 달러 원화 환율도 함께 내려왔겠지. 달러 원화 환율도 함께 내려왔어. 근데 이제 달러 원화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 이제 코스피라든지 이런 증시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코스피가 어제 좀 빠졌죠. 최근에 조정 주고 있죠. 근데 요거는 최근에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반등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기술적 관점으로 이야기해 드린다면 뭐 기술적 관점이 아니라 논리적 관점으로 경제적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아시아 증권 시장 좀 이야기할까요? 네, 아시아 증시가 아까 보셨죠? 이거 여기 하락했잖아, 다 보이지? 네, 아시아 증시 하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역과 미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대한 우려. 아시아 태평양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금리를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을 반영하며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관세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그렇죠, 밝혔죠. 그래서 일본 증시에 니케이가 마이너스 1.24 하락했고 토픽스도 마이너스 1.18 하락을 했고. 근데 이제 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해줬잖아. 최근에 그 일본의 그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해서 좋게 나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그 엔화는 강세예요. 물론 달러가 약세니까 엔화가 강세긴 하겠죠. 근데 엔화가 강세가 된 이유는 경제가 최근에 4분기 GDP가 연율로 매우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 뭐라 그랬어요? 일본 BOJ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일본 BOJ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엔키리 청산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거고, 엔키리 청산된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미국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아니라 다를까.
엔화 강세는 일본 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뭐 일본에서 BOJ에서 뭐 재미삼아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잖아. 심심 풀이 땅콩으로 개념 없이. 예. 최근에 4분기 그래서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이게 올바르게 시장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해. 다른 이상한 언론에서는 일본의 경제가 뭐 안 좋게 성장률에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오히려 저는 일본 경제 성장률 좋게 나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지금 엔화가 강세인 거죠. 반대로 달러가 약세. 네,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65, 코스닥은 많이 하락했네. 마이너스 1.28.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조정 주는 타이밍이고요. 아무래도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관세 관련된 이슈는 계속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차트 파동이죠. 파동상 이제 어제 세계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부과에 대한 발언을 한 영향이 있다 보니까 한국은 이제 반도체 영향을 받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하락 인기형 캔들 나왔네요. 캔들 자체가.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가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볼 때 뭐 지수가 올라갔어요, 떨어졌어. 그건 핵심은 아니죠. 기존 언론에서는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제 방송은 그렇게 쓰잘데없는 관점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한심한 관점으로. 돈가치 TV는 네, 올바른 관점으로 접근해야죠. 저거죠 뭐 안정성이냐 불안정성이냐. 근데 저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네,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조정인데 그냥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뭐 큰 의미 부여할 건 없고. 다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지금이 이제 조정 타이밍이란 거. 조정 타이밍,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할 영역은 아니에요. 분위기를 무시할 영역은 아니고 다만 관점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잡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뭐 코스피지가 빠졌어 이게 핵심은 아니고 관점의 영역을 올바르게 잡으세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의 그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정보가 이게 뭐 마이너스 0.65% 하락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여하튼간에 그래서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홍콩 증시도 하락했죠. 다 또 똑같아요. 중국에도 뭐 관세 부과 관련된 이슈. 근데 중국 홍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가면 뭐 간 만큼 마이너스 1.69 하락했고. 중국 본토는 0.29 약간 하락해서 하여튼 하락했죠. 홍콩 아주 호주도 최근에 금리 인하 소식이 있었죠. 호주도 살짝 마이너스 1.15 하락했고. 인도 트럼프 대통령 근데 이런 거 아세요? 그 최근에 인도의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잖아. 그래서 막 관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냐면 인도의 대통령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의 천연가스를 많이 사 가져가겠다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그건 그거고 뭐 그건 알았고 트럼프 대통령 그건 상관없어. 아 그래 고맙다. 고마운데 우리는 그냥 인도산 의약품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거다. 아무 상관없어. 이 일본도 최근에 그랬죠. 일본의 총리인가요? 대통령? 하여튼 일본 대통령. 일본의 그 총리가 또 똑같이 트럼프 만났잖아.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뭐 해주겠다 이렇게 떠들었잖아. 그건 그렇고. 그건 상관없고.
예, 일본 애들 관세. 예. 감사한데, 그건 고마운 건 알겠는데, 그냥 관세.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어, 트럼프 관세 정책과 미국 연준 금리 정책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네, 아시아 증시가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세부 내용과 미국 연준 금리 결정이 향후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뭐 관세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게 뭐 논쟁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지금 산업의 대세, 예, 흐름. 제가 그래서 이 아웃라인을 그려드렸잖아. 상단이 뭐라고 해서 관세라고 하지 관세. 여튼간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인 거고. 그래서 아시아 증시 이야기하셨고. 근데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좀 이야기해드린다면은 이게 미국 증시가 뭐 크게 하락한 건 아닌데 뭐 하락이고 하락 아니고가 중요한 건 아니야. 증시에서는. 그래도 약간 눈으로 가시적인 건 확인을 해드릴게요. 이게 다우가 이렇게 꺾였잖아요. 올라갔다가 많이 꺾인 건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조정 주고 있어요. S&P 500은 어제 신고가 준 다음에 살짝 지금 음봉 줬죠. 그래도 약간 21선 지지하면서 밑구리 잡아주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조정 주고 있어요. 나스닥도 지금 전고가 신고가 주지는 못했지. 전고가 맞고서 지금 하락 확인한 캔들 나왔지. 근데 너셀 지수를 보시게 되면 너셀 지수는 아예 올라가지를 못했어. 너셀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 아예 올라가지 못했어. 그리고 신년물 채권금리는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빠졌지. 근데 이거는 인플레이션 둔화 그게 아니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 신호가 오늘 포착이 됐죠. 두 가지 지표에서 월마트의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 아니 다음 분기가 아니라 올해 실적 전망치가 예상보다 좀 하회한. 근데 실적은 좋게 발표가 되는데 올해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회사에서 가이던스로.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로 인해서 하락한 거죠. 소비가 둔화되게 되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데 소비가 둔화된다는 것은 기업의 제품을 사주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소비가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PC 지수, CPI 지수 다 소비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물가가 소비잖아요. 근데 한국만 이상하게 그 GDP 관점으로 기업의 관점으로 떠들어대고 있죠. 생산의 관점으로. GDP가 생산이잖아요. 기업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올바르게 인식을 못하는 거지. 네, 브렌트유는 반등해주고 있고 지금 브렌트유는 약간 쌍바닥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브렌트유는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 증권 시황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미국 마감 시황. 네, 미국 증시 아까 뭐 다 하락했죠. 4대 지수가 다 하락했고. 이번 하락의 주요 원인은 월마트의 실적 전망 부진과 경제 지표 악화에 따른 소비 둔화 가능성입니다. 뭐 다우, S&P 500, 나스닥 다 하락했다는 소식.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이틀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월마트 실적 전망 부진이 증시에 미친 영향. 월마트는 2025년 회계년도 매출이 3에서 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26년 회계년도 실적 전망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시간 되면은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로 인해 월마트의 주가는 6.5% 급락. 이는 소비 둔화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마트가 실적 전망을 낮춘다면 소비 둔화에 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를 낮췄어요. 소비 둔화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충분한 지출 여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시사합니다. 월마트의 부진한 실적 전망은 소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확대시키며 전체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 소매 업체와 기술주 하락. 타겟가 코스코 소매 업종이거든요. 각각 주가가 2% 하락했다. 월마트 실적 부진이 전체 소매 업종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엄청나게 빠졌었죠. 하여튼 5.2% 하락했는데 팔란티어 그동안 잘 올라갔었잖아. 국방 예산 감축 가능성이 언급되며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근데 되게 웃기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런 언급이 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CEO 알렉스 카프의 새로운 주식 매각 계획이 투자자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그러니까 이분은 팔란티어 CEO인데요. 이분이 뭐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할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게 더 핵심적이죠. 국방 예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월마트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그와 더불어 우리가 챙겨 보아야 할 경제 지표가 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우리 경기 선행 지수 아시죠? 경기 침체 가능성 확대,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 경기 둔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 모두에서.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채권을 이제 사니까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금리는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은행주 하락, 골드만삭스 주가 하락했다. 모건 스탠드. 요거에 대해서 살짝 자세하게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그냥 개략적으로는 아마 어디냐 이거지. 보시게 되면은 이게 동행지수고 선행지수 급락했지. 이거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릴게요. 향후 시장 전망, 소비 둔화 가능성. 월마트 실적 전망 부진이 소비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며 향후 소매 업체 및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 하락 기대감 지속 여부 중요. 이거 넘어가고. 기술주 변동성, 국방 예산 감축 가능성으로 인해 팔란티어와 같은 방위 산업 관련 기술주의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제 방위 산업이 좀 약화될 수가 있긴 하겠죠. 국방 예산 감축 가능성이 있을까? 트럼프는 전쟁 진짜 안 좋아하는가 봐. 바이든 대통령 때 전쟁 엄청나게 했는데. AI 및 클라우드 이렇게 말이고요. AI 및 클라우드 기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향후 기술적 흐름을 결정할 요인이다 라고 하는데 맞다. 저거 있죠. 조만간 뭐가 있냐면 다음 주인가?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중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니까는 뭐 시장에 큰 영향 없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가지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기추가 주목되긴 합니다. 네, 증시 하락 원인 요약. 2025년 2월 21일 미국 증시 하락의 핵심 원인. 월마트 실적 전망 부진, 소비 둔화 우려. 소매업체 및 기술주 팔란티어, 소매업체는 타겟, 코스코 하락. 경기 선행지수 악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 수익률 하락, 그러면서 은행주도 하락했다.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은 소매업체 및 소비자 관련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미 월마트가 하락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도 좀 안 좋게 나와서 발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미국 경제가 뭐 폭망하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보다는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가지고 채권금리가 오늘 살짝 조정받은 거고.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 모니터링이라는데, 연준의 금리 정책은 어차피 뭐 현재로서는 상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네, 요게 그 미국 증권 시황, 그 마감 시황을 함께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유럽도 볼게요. 근데 근데 유럽은 빠지긴 빠졌지. 근데 유럽은 좀 어제부터 빠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빠졌구나. 그래도 어제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유럽 지수는, 유로스톡이 어제 마이너스 1.45%가 하락했죠. 근데 오늘 그냥 약간, 캔들 자체가 그래도, 샛별형 역십자 캔들 나왔죠.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하려고 하는 건 있는데, 그래도 좀 유럽 증시도 약세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독일이 빠졌죠. 독일이 마이너스 0.53% 빠졌으니까. 야, 독일이 많이 빠졌다. 야, 이거 눌린 캔들 나왔는데? 그러면 약세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다 약세인데? 당분간은 시장 자체가 약세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시장이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나마 선방해 주긴 했는데 그래도 하락 인기형 캔들 나왔죠. 물론 이제 어제보다는 종가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캔들 자체가 하락 인기형 캔들이라서. 근데 그래도 살짝 조정받긴 받았으니까. 인도는 요새 안 좋아요. 예전에 잘 올라가다가. 상하이 지수는 뭐 그나마 선방해 주긴 했는데 이 앞에가 저항대 자리이기 때문에 상하이 지수 조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항세 지수는 이게 더블탑 이추에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 코스피도 조정. 그래서 약간 지금 분위기,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조정 분위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서 유럽 증권 시장까지 우선 살펴보고.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0.18로 하락했고, 요게 그 영국의 FTSE 있잖아요. 이게 발음이 푸시더라고요. 푸시 100. 여기 있죠, 발음. 푸시. 네, 푸시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요 이탈리아 MIB 지수 있잖아요. 요거는 밉이라고 발음하더라고. 그래서 스톡 600은 마이너스 0.18 하락했고, 영국 푸시 지수는 마이너스 0.57 하락했고, 프랑스 까크 지수는 마이너스 0.25 상승했고, 독일의 닥스 지수가 좀 아까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0.41 빠졌고, 이탈리아 밉 지수는 마이너스 0.26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하게 좀 조정받은 건 있네요. 근데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 관세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 똑같아요. 뭐 미국이나 저기 아시아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다 똑같이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수입 관세 부과 요 이야기가 가장 영향을 주는 이슈긴 합니다. 그래서 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주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면 이제 글로벌 증시는 어느 정도 감은 잡았죠. 야, 엔비디아 지금 시간에 꽤 올라간다? 야, 엔비디아 많이 올라가는데? 야, 이게 뭐냐? 아니다. 이게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애프터 마켓에서 움직이는 거기라서. 어, 지금 달러 원화 환율은 내려오기는 있죠. 나스닥은 크게 빠진 건 아니, 뭐 이거 살짝 조정을 쳤어요. 그냥 차트만 그냥 현재 분위기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죠. 와, 씨. 금 가격 안 빠진다? 그러니까 이게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달러가 떨어지니까는 금 가격이 올라가지.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금 쪽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미치도록 올라간다. 바이든 대통령 때도 올라가고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렇고. 하여튼가 미국이 약간 글로벌 경제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금을 살려고 애쓰지 않았겠죠. 미국의 달러에 대한 그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금을 대체 자산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인 쪽. 코인은 그래도 반등해 줬네. 코인은 반등해 줬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시장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다, 그치? 왜냐 그래도 유동성이니까. 만약에 코인까지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진짜 시장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반등해 줬으니까. 물론 박스권이긴 하지만. 그리고 유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있는 송유관을 공격했다는 소식과 그 다음에 어,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런 소식.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엮일 수 있죠. 관세도 원자재 쪽에 영향을 주니까. 관세 이슈가. 최근에 그래서 천연가스가 급등했었죠. 근데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빠졌지. 근데 미국도 저기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에게 뭔가 선물 보따리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중에 대안이 뭐냐면 천연가스를 사주겠다는 이야기야. 미국의 천연가스. 그래서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급등해서 올라갔어요. 야, 근데 이것도 그렇다. CRB 지수 계속 올라가지 않나요? CRB 지수 계속 올라가. 근데 CRB 지수는 원자재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또 포함되냐면 금 가격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많은 상품군이 포함되기 때문에 금도 포함되고 석유도 포함되고 그리고 뭐 어제 이야기했던 니켈도 포함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평균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에 대한 지수. 그러니까 근데 여하튼 간에 원자재 좀 올라가긴 합니다.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은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가능성은 없겠다. 최근에 발표했던 거 영국의 CPI 지수도 그랬잖아요. 어제인가요? 영국의 CPI 지수도 예상치보다 다 올라가잖아.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일이 없는데 채권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런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지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채권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경제가 안 좋은 거지 뭐. 그러니까 그게 더 심각할 수도 있지. 근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 이거 운임지수도 떨어져. 운임지수가 원래는 교역량이 많아지면 올라가야 되죠. 얘는 올라간다. 야. 발틱. 얘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그냥 뭐 전자제품 같은 거잖아요. 컨테이너. 이 BDI 지수는 원자재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근데 진짜 원자재 쪽 올라간다? 뭐 원자재 쪽 뭐 석유 같은 거 탱크선 건화물 하여튼가 그치. 그리고 약간 지금 미국 증시가 빠지다 보니까는 이 중립에서 살짝 중립 아래로 내려왔죠. 피어까지는 아닌데 공포 정도까지 아닌데 그래도 공포로 갈 수 있는 이 초침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요거까지 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지수가 하락했어의 그런 관점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시각적인 부분이 있을까. 교차 검증이 하나의 증권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핵심은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물론 그게 있는데 실질 경제는 둔화되지는 않아요. 실질 경제는 둔화되지는 않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래 경제 있잖아요. 앞으로 근데 주식은 그래서 아까 전에 선행지수 있잖아요. 선행지수가 아까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선행지수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거만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할게요. 이게 실물지수가잖아. 실질지수, 실물지수가 있고 이거 실물 경제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수가 있잖아.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경기 선행지수.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지수랑 저기 주식이랑 해서 주식의 예. 근데 실물보다 경기 선행지수는 6개월 선행이잖아.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되냐면 경기 선행지수보다 3개월 선행.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식을 볼 적에 미래 가치를 측정할 적에 9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 얼추 맞을 거예요. 제 경험상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실물 경제는 나쁘진 않아요. 실물 경제가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오늘 월마트가 빠진 부분은 월마트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냐? 아니에요. 좋게 나왔어요. 근데 전망치가 안 좋게 나와서 그런 거지.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볼까요? 글로벌 정치는?